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최근 저와 남편에게 생긴 머리 아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로 만나 그리 가깝지 않은 대학 친구로 지내다가 졸업 후 하며 연락이 끊어졌는데 30대가 되어 회사 거래처 담당자로 재회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2년에 놀라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향도 비슷하고 다툴 일이 있어도 크게 번지지 않아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해서나 힘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 이것저것 자잘하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집으로 제가 들어와 살고 있는 거라서 1년 뒤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도 갈 예정이고 해서 지금은 그냥 남편이 결혼 전 쓰던 집기들로 생활하다가 이사를 갈 때 새 가정 가구로 구매하자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물건이 고장나거나 없으면 또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어플에서 괜찮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로 했어요. 새 것들을 제값 주고 사기에는 애매한 시기였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저희 부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건은 3개월 전쯤에 남편과 중고거래 어플을 구경하다가 토스터를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같이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할 때 대부분은 시리얼이나 빵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스터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새 상품을 저렴하게 올려놓은 분이 있어 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렸더니 저 멀리서 남자분이 토스터를 들고 걸어오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얼굴을 마주하는데 놀랍게도 대학 동기 세호였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무리였고 저하고는 얼굴만 알고 인사 주고받는 친구였어요. 남편과도 연락이 끊어졌었다고 들었는데 뜬금없이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도 간단히 묻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했다 하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둘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서 다음에 셋이 한번 만나자길래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은 너무 반가워하면서 주말에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호에게 바로 연락해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흔쾌히 응했고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며칠 뒤 주말 특근에 야근까지 잡혔다며 이미 약속 바로 전날이라 며칠 전 잡은 약속을 이제 와서 취소하긴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세호와 먼저 저녁을 먹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세호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흔쾌히 찬성했고요. 주말이 되자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늦잠을 잤어요. 늦지막히 일어나 혼자 브런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세호가 서 있었습니다. 왜 벌써 왔냐고 물어보니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남편을 밖에서 만났답니다. 남편에게 세호가 어딜 가냐고 묻자 남편이 사정을 설명했고 저녁에 저와 둘이 먼저 밥을 먹고 있으라길래 제가 점심도 혼자 먹을 것 같아서 같이 먹으려고 일찍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편하진 않았지만 돌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점심은 대충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빵 괜찮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인데 그래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부랴부랴 콩나물밥을 하고 양념장까지 만들어 점심을 해먹었습니다. 저보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 온다며 요리 실력이 좋다고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가며 먹길래 그래도 손님 대접을 어느 정도는 해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밥을 먹고 세탁기에 넣어놓은 빨래가 세탁이 다 돼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따로 빨래를 널고 왔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다녀오니 세호가 거실 한가운데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밥도 먹었겠다 피곤했나 보다 싶어 담요를 덮어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방으로 피해주고 손님이 거실에 퍼져있는 상황이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었기에 밥을 배달시켜 세호를 깨워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더니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와 술이며 족발이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사왔더라고요. 함께 나눠 먹고 떠들다 보니 제 기분도 풀어지고 밤이 깊어 세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자며 세호가 워낙 대학생 때부터 눈치가 없지 않았냐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기에 그냥 별말 않고 넘어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세호는 저희 집을 밥 먹듯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그래도 집으로 와주면 좋은 마음으로 반겼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대로 편한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없고 몸이 안 좋아도 그냥 누워있을 수도 없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쉬고 싶다고 집에 돌아가달라는 뜻을 넌지시 표현하며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것도 힘들고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만들어 먹든 시켜 먹든 집에서 먹게 되니 식비는 식비대로 계속 저희만 부담을 하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호가 기가 막히게 남편이 없는 시간만 골라서 온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며 거의 모든 생활을 함께 합니다. 주말도 마찬가지로 둘이 같이 보내는데 저는 주말을 모두 쉬지만 세호가 온 날처럼 남편은 가끔 야근이나 주말 특근이 껴있는 편이라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세호는 뭘 어떻게 아는지 남편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나 남편이 주말 특근하는 날 불시에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남편도 저도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너무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근데 어떻게 꼭 태연이 없는 때만 골라서 집에 오냐? 타이밍 안 좋네. 아, 내가 보니까 태연이가 꼭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야근을 하더라고. 그리고 바쁠 때는 주말에도 3주차랑 4주차는 토요일에 주말 근무를 꼭 하던데. 내가 너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태연이 없을 때 이렇게 오는 거야. 고맙지? 아, 그걸 어떻게 알아? 태연이가 말해줬어? 아니, 내가 아침이랑 저녁에 꼭 운동을 하는데 너희 집 앞을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너네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거야. 태연이가 출근하나 안 하나, 야근 하나 안 하나. 태연이가 정시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것 같으면 그냥 돌아가는 날도 많아. 뭐? 굳이 왜 그러는데? 태연이가 없어야 내가 너랑 둘이 있으니까. 태연이는 맨날 나보고 집에 가라 그러잖아. 그리고 난 그냥 너 심심할까봐 그러지. 아니야, 나 안 심심해. 안 와도 돼. 솔직히 나 너무 불편해. 왜? 왜 불편해? 내가 뭘 한다고. 나 오면 좋지 않냐?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먹고. 아, 너 내가 태연이랑 같이 있을 때 불시에 들이닥칠까봐 그러는구나. 남편이랑 몸에 대화도 나누면서 뒹굴고 싶은데 내가 갑자기 올까봐. 야, 걱정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매번 초인종 누르기 전에 집 앞에서 현관문에 귀대고 듣다가 초인종 누른다니까. 저번에 한 번은 니네 둘이서. 아니다. 세호는 희죽거리며 말하는데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없는 시간대만 골라서 온다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다는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눈치가 없나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머리가 아파서 들어가 눕겠다며 알아서 돌아가려며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혹시나 또 방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을 것만 같은 무서움이 들어 남편에게 집으로 어서 돌아와 달라는 톡을 보냈습니다. 제 톡을 본 남편은 회사 일을 얼른 마무리하고 돌아왔고 거실로 나가자 세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남편에게 설명을 하자 남편은 세호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뛰었고 저는 말렸지만 결국 남편은 저를 데리고 세호네 집으로 달려가 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2번 다시 집에도 오지 말고 아는 척도 말라며 왜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자꾸 들락거리냐며
저에게 사과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리려고 하는 남편을 말리느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거기서 세호는 남편에게 내가 네 와이프를 꼬실까봐 그러냐며 자기는 남이 침 발라놓은 건 안 건드린다며 안심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통에 결국 남편은 세호를 흠씬 두드려 팼습니다. 어제 소식을 들으니 코뼈가 골절됐다고 합니다. 저는 세호가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남편은 후회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고 씩씩거립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남편이 잘못될까봐도 무섭고요. 행복하기만 했는데 우리 인생에 눈치 없이 끼어든 한 사람 때문에 일상이 망가진 느낌입니다.